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우리 모털도사님, 아싸리판이라고 혹시 그게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도 그런 말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 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인도에서 뭐 왔던 뭐 한자어다. 아무튼 근데 그 아싸, 판을 아싸.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싸리판. 네. 아싸리판이 지금 좀 보이는 곳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좀 속보 하나가 좀 떴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조수진 최고가 그만두지 않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최고통조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네. 이준석 자맹 사태 때 네. 우리 청기론소에서 분석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1, 2차 분석을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 그러면서 뭐 이래서 포항이었나요? 아, 울산이죠, 울산. 네. 울산에서 폭탄주 해동하고 뭐 사이좋게 이제 부산 가서 선거운동하고 모든 게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 했는데 예. 그게 지금 어제 다시 터져 나온 거잖아요. 어제 선대위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은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나 부하 아니다 그러고 싸우고 이거 치고 나가버리고.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치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어떠냐니까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많은 회의를 참석해봤는데 그런 가시방석 같은 회의는 처음 봤다. 그러니까 어제 거기서 있었던 거 이제 우리가 놓쳐서 하는 게 두 대목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발단이 김건희 의혹 대응 문제였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간의 이제 그 설전으로 갔던 게 뭐냐면 윤핵관이 다시 네. 등장을 한 거잖아요. 윤핵관. 윤핵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이준석, 김종인을 계속 공격하는데 왜 공보단이 그냥 못 놔두느냐. 막고 있느냐. 자, 이게 뭐냐면 이준석 자맹 사태 때의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이 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른바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그러니까 상징되는 윤석열 후보 쪽과 네. 이준석, 김종인 라인 간의 갈등이 그렇죠. 다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했던. 그렇죠. 윤핵관 얘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다투었던 것 같은데 난 당신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럼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바뀐 게 더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복귀를 네. 해야 될 게 이준석 그 대표가 그때 자맹을 할 때 제 기억이 그 언론하고 이제 몇 군데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주도 맞습니다. 가서부터 예. 이때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인사 조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그런데 울산 폭탄주 해동 이후에 그걸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모털도사가 청기 누설에서 짚어주신 바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봉합이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가 제기해놓았던 그 문제의 뿌리를 자기가 그냥 거기다 흙을 덮어버린 상태였는데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뭐냐면 왜 그럼 본인은 거기서 확실하게 도려내지 못했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뭔가 조수진 최고가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과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다시 또 SNS에 뭐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뭐 이상하니 뭐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잘 네. 봐야 되는 게 나는 후보의 말만 듣는다. 네, 아니 선대위에 그러니까 개통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총괄 있고 상임 있고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다음 공보단은 어떤 그 밑에 지금 그 조직도상 그 밑에 지금 그렇죠, 배치돼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상임 선대위원장 이준석,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말은 난 안 듣는다는 안 얘기죠. 듣겠다. 나는 후보 말만 듣겠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준석, 김종인 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미디어 홍보본부장 이준석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했으면 네. 그러면 공보단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척을 잡았던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보단장에 안착했느냐라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 그게 그대로 지금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조수진이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오, 그러니까요. 인터뷰 중에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쉽게 한 말은 아니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시즌 2네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싸리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러니까 이 폭탄주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폭탄주 먹는다고 쉽게 해결됩니까 그게? 폭탄주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은 할 얘기를 다 그러니까 마저 못했던 거 술을 아닌가. 먹기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 머털도사님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남아 있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불씨가 돼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누구 탓할 네. 아까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태도에 좀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그렇게 하던데 하여간 중앙선대위에서 지금 뭐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의 그 한 단면만 노출된 거다. 네. 그리고 뿌리가 뭔지는 우리가 다시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댓글에 뭐 이준석 4시에 기자회견이다. 4시에 기자회견이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면 10시에 하지 뭐 4시까지 또 있다가 기자회견 합니까? 하여튼 조수진 그건 뭐 최고위원에게 시간을 주는 거고. 그렇죠. 이 또 지금 그거에 비슷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한 번 더 통첩을 날리는 뭐 지금 댓글로 제가 확인은 4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것도 이준석 최고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 갈등의 발단이 결국은 김건희 김건희 씨. 의혹 대응 네. 문제부터잖아요. 네, 오늘 맞습니다. 한번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는 봤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김종인 총괄의 두 마디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김건희 의혹 관련 그 김종인 총괄의 그 멘트인데요. 네. 12월 15일에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하루 이틀이면 대략 뭐라는 게 나타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들 마시라. 네. 이렇게 15일 얘기를 날 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겨레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건희 등판 안 해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80도 변한 모양신데요. 아니 하루 이틀이면 대략 정리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다가 딱 5일 만에, 4일 만에. 5일 뒤에는 네. 철벽방을 하면서 등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급 180도. 모두 전환해버린 거죠.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김건희 등판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이중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일단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형식적으로는. 네. 뭐냐면 선대위 공보 라인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선택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음흠. 김건희 씨를 대신해서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 대응에 직접 나서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굳이 김건희 씨 본인의 등판은 그렇게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네.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봅시다. 네. 첫째, 공보 라인의 대응력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장에서 이 탁자 내려치면서 고성 오갔던 거 그게 있잖아요. 공보 라인이에요. 공보단장이 조수진 이게 최고니까요.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 문제로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도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김건희 씨 그 의혹 대응에 이준석 김종인 책임론을 거론한 언론이 있던데 이거부터 대응해라. 이것도 먼저 대응해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성에 오갔던 건데요.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네. 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읽어봅시다. 네. 조수진 최고위원이 전한 윤석열 후보의 뜻은 뭡니까?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조용하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왜 안 해주느냐? 뭔가 대응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전달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맞받아줬습니까? 아니 이준석 김종인 차원에서 일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총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윤핵관이라고 해서. 이른바 윤핵관. 네.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네. 혼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보 라인으로 한 장에도 보더라도 이걸 혼선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죠. 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보이기도 하고 제대로 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조직 플레이를 요구를 한 반면에 네. 조수진 공보단장 최고위원은 후보의 말만 듣는다. 여기서 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 받아. 이준석 대표는 그냥 조직으로 같이 가자 하는데
갑자기 조수진은 나는 후보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 예. 공보 라인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게 공보 단장이잖아요. 네. 조수진 공보 단장. 그러니까 조수진 공보 단장은 누구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후보 말만 듣겠다.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니까. 예. 그러면 그 김건희 의혹에 대한 공보 라인의 대응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에게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보 단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이 그럼 두 얘기한 번째 거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한번 대응력을 봅시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잘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요. 결국 관건은 네. 이거라는 게 조수진 공보단장의 얘기니까. 얘기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대응력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윤 후보가 마음을 돌린 데는 김건희 씨의 역할도 컸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진위가 전달되도록 한 번 더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윤 후보를 엊그제부터 설득했고 윤 후보가 오늘 결심했다며 윤 후보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직접 입장문을 여러 번 고쳤다고 전했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 18일자 기사 내용을 네.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방송한 자,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설득을 해서 사과를 시켰고 음흠. 사과문 내용까지 본인이 지금 여러 번 고쳤다라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바로 사과한 게 아니고 한 2, 3일 있다 사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기사가 맞다면 네.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선대위 공보 라인은 윤석열을 바라보고 그렇죠. 윤석열은 김건희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와, 지금 기사대로라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여러 번 고쳤다는데 허위 이런 이야기 안 해줘요. 네. 일부 부정확한 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잖아요.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상황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리스크는 김건희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다. 네, 어디서? 장막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선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그 뒤에 있는 김건희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답이 없는 건데요, 사실은. 중간 정리가 심각한 이렇게 거죠.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번에는 그 김종인 총괄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루 이틀 뒤면 대략 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하루 이틀이면 정리된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가 네. 5일 뒤에 등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 100% 돌아선 거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돌변한 데에는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복잡다단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아하. 왜냐하면 해소가 가능하고 해소가 됐다면 김건희가 꼭 등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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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상식적 맞습니다. 해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선대위 조직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도 부족하다. 음흠. 복잡다단하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전혀 딴판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김종인 그 총괄의 어떤 언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의 지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이준석 대표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네네,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인 19일에 중앙일보에 실린 뉴욕대 수업 사진 찾아서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맞습니다. 조각을 찾아 해명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조각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 뭐냐면 이 조각 찾기가 선대위 조직 차원이 아니라 이준석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저도 놀랐어요. 본인이 혼자서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SNS에. 지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직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하나의 단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가 직접 혼자서 하는 게 아닌데 뭐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종인 총괄은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건 해소가 불가능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러니까 김건희 씨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고 뭐 해버렸고. 이준석 대표는 이거 대응해야 되니까 조직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속 터져 갖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찾고 있고. 스스로 조각조각 찾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아까 그랬잖아요. 김건희 리스크를 누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 뒤에서 김건희 씨가 본인이 해결. 직접 하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엿볼 수 있는 또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마저 들어봅시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은 17일 지난 15일부터 요청자 본인 김건희 씨로부터 게시물 103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접수돼 49건에 대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측은 37건은 단순 언론 기사를 인용한 사례로 삭제 조치하지 않았고 다툼이 예상되는 14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한 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 이 기사는 헤럴드 경제 17일자 기사인데요. 네. 주목할 점은 이거잖아요.
주체가 누구예요? 김건희 씨를 대리한 선대위가 아니라 네. 김건희 본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죠, 자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본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처 방식, 그 실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조직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완전 따로 대응 대처하고 있다. 뭔가 예. 조직 플레이, 개통 플레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없다.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르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두 컷이 있는데요. 네.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의 선대위 이름으로, 더 정확히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이름으로 자료를 갖고 대응에 나선 경우가 딱 두 컷이 있었어요. 네. 뉴욕대 연수 논란에 대해서 수료증을 제시한 거 하나 있고요. 네. 삼성 플라자 갤러리 전시회 논란에 대해서 팜플렛을 제시한 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19일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나서서 이걸 제시를 했냐면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뭐 조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아하. 또 하나의 간접 증언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어제 윤희석 공보특보가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언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대변인실과 연결 통로를 마련했다. 누가? 김건희 씨가. 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네. 배우자 전담팀은 아직까지 없다고 없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리스크를 전담 마크하면서 그러니까 진상 파악하고 대응 논리 만들고 네. 대응 전략 짜고 그러면서 메시지 관리에 대한 총괄해 들어가는 파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없고 다만 김건희 씨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언론에 뭔가를 알리고자 한다면 대변인실을 통하도록만 그거만 길이 있다는 했다. 거죠. 그 네, 결과가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의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냐면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네. 여전히 조직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죠. 플레이가 이런 엉망이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엉키고 설키고 막 엉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제 같은 일이 생긴다. 거기서 이제 중앙선대위에서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이거잖아요. 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 문제가 나오니까 김종인 총괄이 이게 네. 공개된 회의였으니까 그거는 이거 그러니까 중앙선대위 끝나고 네. 뒤에서 본부장급에서 실무 검토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지. 그렇죠.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전 이해가 됩니다. 예. 아니 이런 상황을 알 오죽했으면 거니까. 당 대표가 그 밤액을 찾아갖고 자기 SNS에 올릴 수준이냐. 그렇죠. 속이 터지니까 그 얘기하다가 그럼 조수진 공보단장과 맞부딪힌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확히 국민의힘 선대위가 돌아가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엉망인지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죠.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것이 있을 수가 뭐 있고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기된 의혹이 허위이고 부정확한 것 같은 경우는 대응을 했는데 이 대응 조직조차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심각한 건데 네. 진실인 경우에는 대응 조직이 있어 봤자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해봤자 소용 없는 거고요. 그때 대응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시인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고 뭔 대응 방법이 있냐?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 네. 본류는 음. 본질적인 문제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너무나 많이 지금 릴레이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의심의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빼고 네. 아무튼 어떻게든 선거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대응을 한 것인가라는 대응력만 놓고 봤을 때 조직 플레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점을 좀 확인하는 겁니다. 뭐 다른 우리 방송이나 다른 데서 시사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냐 의혹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오늘 청기 누설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런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 그렇죠. 급기야는 이준석 당대표가
조수진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그럼 그 책상 쾅까지 이제 나온 치고 거죠. 됐다라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본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병권문님,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박지훈 변호사, 저 천기 누설 박지훈 변호사. 오, 미국 워싱턴에서도 인기 짱이라고. 워싱턴 DC인가요? 아니 워싱턴 주인가요? 어쨌든 간에 네. 워싱턴에서도 인기 짱이랍니다. 음. 자, 그렇다면 알림하고 구독 설정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르주아님은 또 양당이 제가 아사리 얘기했는데 아사리인 걸요.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안드레센 TV는요. 이준석은 가출을 밥 먹듯이 하네. 음. 김종인이 정리를 못하는 듯.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얘기했습니다. 오, 여기 지금 잠깐만. 네. 오, 이 댓글이 상당히 눈에 어떤 거슬리는데 거요? 커피 체리님이 지금 올리는 네. 게 방금 책상 쾅 쳤잖아. 네. 답변이. 쳤죠. 근데 준스톤을 빙자한 얼스무당의 머털도사에 대한 속마음 표현? 아니 제가 뭐 상급자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준스톤을 그래서 빙자해서 아니에요. 이게 좀 왜 시선 안 맞추는데? 커피체리님 지난번에 저 곤란한 얘기를 자꾸 쓰시던데. 그래요? 그럴 리는 없고요. 네. 흉내 낸 거. 에이, 저 무슨 소리 하시는지 깜짝 놀라네. 너무 과민 발언. 요것도 어떡해요? HJJ님인데 혹시 쇼하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덮으려고? 이 상황이 뭐 쇼하고 자쇼할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발단이 김건희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언론이 다들 쓰고 있는데 어떻게 덮어요? 덮기는. 뭐 비단 주머니 혹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울산에서 뭐 해동은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냥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조수진 사퇴하면 내가 사퇴한다고 했다고 아까 네.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김종인 총괄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놔둬라고 했대요. 그런 것 가지고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불을 아니 왜 그러냐면 이준석 아닌가요? 대표가 사퇴하면 순망치 아니라고. 그렇죠. 바로 김종인이에요. 본인이 위태로워지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총괄 선대위원장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란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래 하든지. 본인이 정리한다니까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4시 그리고 네. 김종인 위원장의 또 이런 발언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역시 또또또님도 김종인도 한계를 느끼는 듯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썼던 것 같고요. 야, 근데 네, 아니 대선 끝날 때까지 저번에 그랬잖아요. 네. 이 김건희 씨의 등판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을 것이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죠. 그 분석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예 대선이 끝날 때까지로 네,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게 이른바 어떤 전략가 김종인의 대책입니까? 이건 대책이 오우, 아니죠. 근데 우리 천기 누설에서는 최대한 늦게 뭐 선거 조국 장관 재판까지라든지 어쨌든 그 얘기했는데 아예 그냥 김종인 위원장은 안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전략은 그렇게 구사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중요하다. 네. 끌려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본인이 의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상황이 돼가지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YTN하고 인터뷰했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또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핸들링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김건희 본인이에요, 본인이라고 했어요. 본인. 김건희 리스크를 김건희 본인이 핸들링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면 거기서 또 사고가 발생할 소지는 그만큼 무조건 있겠죠. 크다는 얘기가 되는 무조건 건데. 있겠죠. 그러면 그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 나오는 상황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대선 회의라든지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김건희 관련해서 네. 뭐 사실 그 안에 허위 경력이라든지 허위 이력 이런 것도 우리가 할 말 또 많고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대처하는 방법도 어차피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선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쌍방이 다 의혹 제기를 하고 쌍방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다
다 리스크는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서 한번 네.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불거진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 다 알던 내용인데 그다음에 바보가 아닌 이상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인데요. 김종인 총괄이 하루 이틀이면 이거 정리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15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자, 이게 전략가 김종인이 총괄로 와서 선대위가 꾸려진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어쩌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어쩌면 가장 먼저 이거에 네. 대해서 전담 대응팀 내지 관리팀을 무조건 만들었어도 꾸렸어야죠. 부족한 판인데 네.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럼 잘 보자고요. 네.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를 너무나 많이 고려하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윤석열 요인을 여기다 이제 결합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복귀해 봐요. 네. 막 열을 올리면서 막 반박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후보한테 눈치를 보다가 못했을 것이다. 이 그런 거죠. 모털도사님. 저도 그런 또 오늘 분석까지 다 더 나아가면 그 후보 뒤에 있는 김건희 씨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대응팀 대응 전략을 못 짜고 이런 어떤 엉성한 대응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그러니까 여기서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울산 폭탄주 해동이 있었지만 네. 역시 선대위는 지금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끌고 가고 있느냐?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아니다. 아니라 윤석열 후보 후보라는 측이다. 윤석열 후보 뒤에 그리고 김건희 씨가 김건희 있다라는 씨가 있다라는 이 거. 얘기인 거죠. 뭐. 간단히 좀. 뭐 이거는 뭐 저희 나와 있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허위 경력 관련해서 이런 얘기 하는 방송은 저도 많은 방송 지금 가고 있고 처음인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 그죠? 이준석 자명 사태고 김건희 리스크는 전혀 별개인 것 같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같은 거예요. 만나잖아요.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공보단장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결국 공보단장 측에서 문제가 팍 터져버렸네요. 네. 자, 오늘 4시까지 아니면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이준석 대표가 갈지 또 조수진 공보단장이 정말 사퇴를 할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뭐 폭탄주는 등장 안 하겠죠. 4시라고 했으니까. 술은 안 먹겠죠. 술은 좀 그러면- 그만 먹어도 좋겠어요. 술 자, 먹을 때입니까? 지금? 어떻게 한번 정리되는 상황 네, 봅시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